이재명 지사 당선인과 스캔들에 휩싸였던 김부선 씨한테요. 이도하 의원님 후원금 2천만 원이 갔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정치하시는 분들, 현역 정치인들이나 뭐 전현직 의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도 뭐 김부선 씨를 도와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실 그 진보 쪽에서 친문 쪽에서도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김부선 씨를 지금 후원하는 사람들 계좌를 올려서 거기 후원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2천만 원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이재명 그 당선인이 친문이 아니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지금 그 김부선 씨에게 여러 가지 진보 쪽이나 보수 쪽에서나 정치인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제 당권 출마를 한 해 만에 하는 그 하태경 의원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돕고 싶다 이런 견해를 표했거든요. 네. 김부선 씨가 자기 SNS에 올리기를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자기한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정치인들이 관심 기울이는 거 불편하다. 네. 그리고 자기가 그 남방 열사 이런 거 할 때는 안 도와주던 왜 네. 지금 와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또 하태경 의원이 본인이 그렇게 해서 여기 불편하다고 하니까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을 겨냥한 건 아니었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보면은요. 아까 이제 지금 먼저 이 모금을 누가 주도했느냐부터 좀 짚어보면은요. 이제 해경궁닷컴이라는 곳에서 이제 김부선 씨랑 통화해가지고 또 그 김부선 씨가 얘기한 거를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보면은 수많은 입금 흔적들과 입금자 명을 보면서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 중에는 물론 저 스파로는 보낸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서 큰 힘을 얻었다는 취지로 또 김부선 씨가 얘기를 했다. 스파로는 뭐예요? 욕을 하는. 보통 요즘 국회의원들한테 후원금 보낼 때 저렇게 많이. 저런 방식으로 후원금 입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김부선 씨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지금 일단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이재명 당선자가 굉장히 큰 표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고민이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경궁닷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재명 당선자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여권 내 지지층들이 분화되는 현상들을 나타냈던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김부선 씨에게 좀 힘을 내라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저는 이제부터 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직선거법상 이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른미래당이 고발했던 사건들의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과연 기소가 될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김부선 씨가 정확한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김부선 씨는 사건의 중심에서 멀어지진 않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근데 더 궁금한 게 후원금을 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후원금을 그냥 일반인한테 보내서 그럼 누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경궁닷컴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힘을 내고 응원해라라는 측면에서 응원의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에게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 네, 뭐 그거는 뭐 여당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 요번에 이제 그 경기지사 선거를 치르면서 불거졌던 문제들을 인해 가지고 반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걸 비판했던 김부선 씨에게 이제 후원을 하자 이런 이제 모임이 있는데요. 저는 좀 전에 이제 김병민 박사님의 그 의견에 대체로 동감을 하지만 조금 동감할 수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18원을 낸다거나 뭐 1원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지하는 건 저는 원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직접적 민주주의적 요소가 지금 정치에 많이 지금 첨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유권자가 정치인들에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어떤 통로라든지 이런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욕먹는 위치에 어느 정도 욕을 먹거나 비판을 받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인데 그런 어떤 소통 과제도 끊는다는 거 하는 것은 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김부선 씨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자발적으로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심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것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들은 좀 제발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뭐 의원이 됐던 내지는 다른 바른미래당의 의원이 됐던 뭐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됐던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지만 이거는 정치권 이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놔둬야지 이것을 자꾸 정치권화, 정치적 이슈로 했었을 때 저는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정말 그냥말로 그냥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발적 운동으로 제발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김부선 씨가 이렇게 하태경 의원도 이렇게 김부선 씨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부로 이제 더 이상 직접 개입은 안 한다. 맨 처음에는 저렇게 동참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는 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이왕 질문 있으세요? 하늘길이 그 정치권이 나서는 거는 정치적 이용이 되니까 개입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이제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건데 좋은 말인데 그러면은 이 김부선 씨한테 후원금을 전달하는 게 이제 용기를 갖고 이제 해라라고 하는 이런 걸 담은 거라고 보는데 어렵지만 근데 그걸 주도하는 곳이 해경궁닷컴이 그걸 주도하고 있는데 해경궁닷컴이 하는 거는 정치적 이유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정치인이 개입되지 않는 거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유권자들이 하고 있는 SNS에서 메신저들을 보면은 이렇게 다 정치적 의도가 있죠. 하지만 정치인이 개입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경궁 김씨가 주도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측들도 있고 지금 소위 네티즌 사이에서 상당히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정치인이 개입되지 말라. 그거는 저희가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이거는 개입하지 마라. 이건 정말로 그냥 유권자들이 자기 정적 성향을 나타내는 어떤 설전이지 이것을 정치권으로 끌어지지 말라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김부선 씨도 싫다고 하니까요. 네. 정치인들이 개입하는 거. 네, 선거는 끝났는데 이재명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지도부는 지난 14일 6.13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일제히 전격 사퇴를 했는데요. 일단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수습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건데 당장 길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연결해서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바른미래당이 이번 선거에서 광역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 한석도 못 얻는 참패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당보다도 더 뼈아프고 창당 이래 최대 위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하 의원님은 어떻게 결과를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 반평화 보수에 대한 심판 이게 가장 주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제 반민주 보수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예. 이제 보수가 더 이상 냉전 대결 여기에 벗어나와서 평화로 나가라 예. 국민들의 메시지를 준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보면 이제 한국당은 이런 이제 반평화 보수의 대표주자고 네. 또 거기에다가 아직도 부패하고 또 뭐 깨끗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된 이제 수구 보수에 대한 비판이죠. 심판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은 뭐 부패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다른 측면의 심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제대로 못 합치냐 합쳐놓고 그런 식으로 미래가 없다 예. 이런 거죠.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국당과 뭐가 다른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존재감 문제. 존재감 문제. 네. 그래서 화학적 통합과 한국당과의 차별성 이 두 가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국민들한테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실은 선거 전에도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예. 하 의원님 선거 전망을 그렇게 뭐 밝게 보시지는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여하튼 그게 현실화가 돼서 유승민 대표, 안철수 후보 두 분 다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선 후퇴하겠다 이렇게 밝히셨고 네. 또 당장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 비대위 체제가 첫 회의를 갖고 가동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냐 이런 걱정 어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조직을 내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 본질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선거적 인터뷰에 했던 답변이 기억이 나는데 네. 나는 멋있게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 말은
뭐 단일화 이런 데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색깔을 분명히 내어서 한국당과 다른 그걸로 심판을 받자 하는 것인데 사실 멋있게 죽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이제 단일화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니들이 뭐 하는 데냐 이걸 못 보여준 건데요. 여전히 이제 그 숙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비대위는 이제 수단인 것이고 국민들이 우리 이제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옛날 보수랑 어떻게 다른지 개혁 야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개혁 대상이 누군지 개혁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점이 좀 분명해져야 되는데 아주 쉽고 분명해져야 되는데요. 그 점을 이번 비대위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비대위는 사실 이제 전당대회 전에 이제 과도적 체제거든요. 한 2달 정도 하면 단기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관리형 비대위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가 개혁 그 속도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젊은 40대 이하 비대위원들을 다 앞세워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여전히 선거 전에 한국당과 차별화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 의원님도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가는 것이고. 그렇죠. 저도 어쨌든 뭐 우리 당이 존재감을 더 키우지 못한데 이말의 책임이 있죠. 두 대표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확실한 개혁 방안을 짧은 기간이지만 비대위가 모색하고 제시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비대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가 이제 공감대를 이룬 건데 이제 화학적 통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시절에 사무처가 100%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요? 네. 연구소도 따로따로 있고. 물론 이제 일부분은 한 통합률이 제가 볼 때 한 30-40% 정도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 2달 비대위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화학적 결합까지. 자, 이제 더 저희가 보기에 이게 충격으로 받아들이셨을 만한 사안이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조차 밀리면서 3위로 끝낸 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충격적이셨을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 진짜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약간 보수라기보다 태극기 부대, 수구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청와대 주사파 정권 하면서 말경이 장사 계속하는 극우적인 면도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도 똑같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 선거 심판의 요소가 이런 냉전 극우를 청산해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냉전 극우 청산 이 깃발을 분명히 들고 또 뭐 당대당 통합 이런 데 연연하다가는 완전히 이제 다음 총선도 좀 전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김문수 후보가 왜 안 되는지 박원순뿐만 아니라 저는 주 공격 방향을 오히려 박원순보다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잡았어야 됐다. 확실히 차별화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차별화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어야 됐다. 새로운 야당이다라는 사실을. 근데 차별화 포인트를 이제 박원순 중심으로 짰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는 이제 단일화에 자꾸 연연하니까 세게 비판을 못하죠. 단일화를 하려면. 이게 선거 전략 가장 큰 실패 요인이라고. 단일화의 함정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미국에서 돌아오시면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유승민 대표까지도 청찰의 시간을 갖자고 했고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제 다시 정치를 계속 해야 될 어떤 자기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깊이 좀 청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거 결과를 놓고 보수의 괴멸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여튼 재건을 고민하시고 또 확실하게 이뤄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현재 상황에서의 개혁을 전제로 해야 될 것인데 이게 당대당 통합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그대로 둔 채 정책의 변화가 없이는 재건도 또 희망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보수 전체 야당, 보수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가 좀 자각해야 될 게 이 시대가 교체되었다. 그 교체되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반공 보수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이제 반공 보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시대를 누가 또 맡을 것인가? 세술은 세부대. 그럼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각 그 정치인들 발언을 한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누가 반공 보수를 계속 살리려 했고, 누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재뿌리려 했으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한 그런 반공 극우에 사실상 동조한 거죠. 뭐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비전과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보수 내에 지금은 근데 반공 보수 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건 이제 김문수 후보 표 나오는 거 보면은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 같던데요. 그분들의 생각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그러니까 투지 이겨낼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이 보시고 자기의 야당을 이끌어 나갈 누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자연스럽게 좀 평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듣다 보니까 그간의 그 반공 보수들의 수구 냉전적 사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비판해 오신 대표적인 분이 우리 하 의원이신데 그 차기 리더십이 내가 중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일단 저는 보수 혁명 전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이런 투사로 살아왔고 이제 시대가 투사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이제 잘 다독여주는 감싸 안아주는 이런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 야당 내에서는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아무튼 이 보수를 완전히 더 괴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야당 내에서 어떤 전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숫자만 놓고 보면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당대당 통합을 하게 되면은 제1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합해가지고 1당의 위치를 차지한 다음에 또 전국 주도권을 잡고 개혁을 진행하는 방안 이런 거는 혹시 검토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정치는 숫자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바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다. 바보입니다. 이제 명분인데요. 지금 야당 통합 협상 나서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국당조차도 자기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 고뇌를 국민들한테 고뇌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고 또 쇼다 하는 순간 한국당 저 싹쓸이 됩니다. 쓰나미처럼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정확한 비전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이 옳은지 보여줘야 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구태를 보여준다면 저희들도 실망을만 더 이제 만들겠죠. 아무튼 깨끗하고 투명하지만 철저한 어떤 비전
노선 경쟁 이게 예.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야당합니다. 그러면 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당장 양당제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3당의 위치에 설 수 있는 당들이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으니까 이른바 빅텐트론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정당을 다 해체하고 정치권 밖에 개혁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빅텐트를 만들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해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정치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책임인데 네. 네, 지금 이제 해체하자는 이야기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워낙 예. 분노했고 우리 야당 보수한테 분노해서 니들은 존재할 자격이 없다. 예. 이런 국민들의 이제 분노를 좀 담아내는 것이 이제 해체론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 마음은 저희들이 다 담아 안아야 되겠지만은 해체해놓고 해체로 끝이면 예. 그건 또 우리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한 축으로서 야당의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도울 건 도우고 해체해버리면 뭐 도울 거 돕지도 못하고 견제할 거 견제하지도 못하고 예. 아무튼 그래서 좀 대안을 분명히 하는 것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게 좀 선결 조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바른미래당 의원분들이 내일부터 1박 2일 워크숍을 하신다면서요? 예. 참석하십니까? 예, 당연히 갈 겁니다. 저희들이 좀 더 의원들끼리도 좀 더 화학적 결합을 강화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 것 같습니다. 그 생산적인 논의는 이루어질 것 같으신가요? 무슨 논의요? 생산적인 논의 워크숍에서. 예, 워크숍에서는 주로 우리 당 진로와 관련한 진로 비전, 노선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유권자가 정치인들에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어떤 통로라든지 이런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욕먹는 위치에 어느 정도 욕을 먹거나 비판을 받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인데 그런 어떤 소통 과정도 끊는다는 거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김부선 씨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자발적으로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심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것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들은 좀 제발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됐던 내지는 다른 바른미래당의 의원이 됐던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됐던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지만 이거는 정치권 이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놔둬야지 이것을 자꾸 정치권화, 정치적 이슈로 했었을 때 저는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정말 그냥말로 그냥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발적 운동으로 제발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이렇게 하태경 의원도 이렇게 김부선 씨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부로 이제 더 이상 직접 개입은 안 한다. 맨 처음에는 저렇게 동참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질문 있으세요? 정치권이 나서는 거는 정치적 이용이 되니까 개입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이제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건데, 좋은 말인데, 그러면은 이 김부선 씨한테 후원금을 전달하는 게 이제 용기를 갖고 이제 해라라고 하는 이런 걸 담은 거라고 보는데 어렵지만, 근데 그걸 주도하는 것이 해경궁닷컴이 그걸 주도하고 있는데 해경궁닷컴이 하는 거는 정치적 이유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정치인이 개입되지 않는 거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유권자들이 하고 있는 SNS에서 메신저들을 보면은 이렇게 다 정치적 의도가 있죠. 하지만 정치인이 개입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경궁 이재명 지사 당선인과 스캔들에 휩싸였던 김부선 씨한테요. 이두아 의원님 후원금이 2천만 원이 간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정치하시는 분들, 현역 정치인들이나 전현직 의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도 김부선 씨를 도와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실 그 진보 쪽에서 친문
친문 쪽에서도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김부선 씨를 지금 후원하는 사람들 계좌를 올려서 거기 후원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2천만 원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이재명 그 당선인이 친문이 아니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지금 그 김부선 씨에게 여러 가지 진보 쪽이나 보수 쪽에서나 정치인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제 당권 출마를 한 해 만에 하는 그 하태경 의원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돕고 싶다 이런 견해를 표했거든요. 네. 김부선 씨가 자기 SNS에 올리기를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자기한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정치인들이 관심 기울이는 거 불편하다. 네. 그리고 자기가 그 남방 열사 이런 거 할 때는 안 도와주더니 네. 왜 지금 와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또 하태경 의원이 본인이 그렇게 해서 여기 불편하다고 하니까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을 겨냥한 건 아니었다고 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보면은요, 아까 이제 지금 먼저 이 모금을 누가 주도했느냐부터 좀 짚어보면은요, 네. 이제 해경궁닷컴이라는 곳에서 이제 김부선 씨랑 통화해가지고 또 그 김부선 씨가 얘기한 거를 올렸어요. 이렇게 네. 올렸는데 보면은 자, 수많은 입금 흔적들과 입금자 명을 보면서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 중에는 물론 저 18호는 보낸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서 큰 힘을 얻었다는 취지로 또 김부선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뭐예요? 아, 욕을 하는. 보통 요즘 네. 국회의원들한테 후원금 보낼 때 네. 저렇게 많이 저런 방식으로 후원금 입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김부선 씨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지금 일단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이재명 당선자가 굉장히 큰 표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고민이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해경궁닷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재명 당선자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여권 내 지지층들이 분화되는 현상들을 나타냈던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김부선 씨에게 좀 힘을 내라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저는 이제부터 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직선거법상 이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른미래당이 고발했던 사건들의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과연 기소가 될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김부선 씨가 정확한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김부선 씨는 사건의 중심에서 멀어지진 않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근데 더 궁금한 게 후원금을 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후원금을 그냥 일반인한테 보내서 그럼 누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경궁닷컴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부선 씨가 왜? 힘을 내고 응원해라라는 측면에서 응원에 돈을 보내주는 보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에게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 네, 뭐 그거는 뭐 네. 여당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 요번에 이제 그 경기지사 선거를 치르면서 불거졌던 문제들을 인해 가지고 반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걸 비판했던 김부선 씨에게 이제 후원을 하자 이런 이제 모임이 있는데요. 저는 좀 전에 이제 김병민 박사님의 그 의견에 대체로 동감을 하지만 조금 동감할 수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18원을 낸다거나 뭐 1원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지하는 건 저는 원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직접적 민주주의적 요소가 지금 정치에 많이 지금 첨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씨가가 주도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측들도 있고 지금 그 소위 네티즌 사이에서 상당히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정치인이 개입되지 말라. 그거는 저희가 뭐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이거는 개입하지 마라. 이건 정말로 그냥 유권자들이 자기 정적 성향을 나타내는 어떤 그 설전이지 이것을 정치권으로 끌어지지 말라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김부선 씨도 싫다고 하니까요. 네. 정치인들이 개입하는 거. 네, 선거는 끝났는데 이재명 자유한국당과 당선자의 바른미래당의 지도부는 지난 14일 6.13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일제히 전격 사퇴를 했는데요. 일단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수습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건데 당장 길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연결해서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바른미래당이 이번 선거에서 광역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 한석도 못 얻는 참패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예. 의미에서는 한국당보다도 더 뼈아프고 창당 이래 최대 위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하 의원님은 어떻게 결과를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
반평화 보수에 대한 심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제 반민주 보수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예. 이제 보수가 더 이상 냉전 대결 여기에 벗어나와서 평화로 나가라. 예. 국민들의 메시지를 준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보면 이제 한국당은 이런 이제 반평화 보수의 대표주자고 네. 또 거기에다가 아직도 부패하고 또 뭐 깨끗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된 이제 수구 보수에 대한 비판이죠. 심판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은 뭐 부패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네. 그 다른 측면의 심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그 이제 제대로 못 합치냐 합쳐놓고 그런 식으로 미래가 없다 예. 이런 거죠.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국당과 뭐가 다른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존재감 문제. 존재감 문제. 네. 그래서 그 화학적 통합과 한국당과의 차별성 이 두 가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국민들한테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실은 선거 전에도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예. 하 의원님 선거 전망을 그렇게 뭐 밝게 보시진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여하튼 그게 현실화가 돼서 유승민 대표, 안철수 후보 두 분 다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선 후퇴하겠다 이렇게 밝히셨고 네. 또 당장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 비대위 체제가 첫 회의를 갖고 가동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냐 이런 걱정 어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뭐 어떤 조직을 내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 본질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선거적 인터뷰에서 답변이 기억이 나는데 네. 멋있게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 말은 뭐 단일화 이런 데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색깔을 분명히 내어서 한국당과 다른 그걸로 심판을 받자 하는 것인데 사실 멋있게 죽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이제 단일화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렇죠. 그래서 니들이 뭐 하는 데냐 네. 이걸